영하 20도의 러시아 겨울. 한 번도 본 적 없는 두 사람이 말 한마디 없이 완벽한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언어도 통하지 않고 문화도 다르고 심지어 서로의 이름조차 제대로 모르는 사이인데 단 한 번의 리허설만으로 10년을 함께 춤춰온 것 같은 완벽한 호흡이 맞아떨어진다면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폐쇄적인 환경에서 자라난 여성 무용수와 한국에서 온 남성 무용수가 러시아의 한 극장에서 만나 서로의 인생을 완전히 바꾼 놀라운 실화입니다. 눈보라가 몰아치던 그날부터 두 사람의 운명은 시작되었습니다. 잠깐,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때는 한겨울이었습니다.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유서 깊은 오페라 극장에는 세계 각국에서 모인 무용수들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열리는 국제 무용갈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무용수들만이 초청받는 권위 있는 행사였습니다. 거리의 온도는 영하 20도를 넘나들었지만 극장 안은 예술에 대한 열정으로 뜨거웠습니다. 그중 한 명의 젊은 무용수가 극장 계단을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준호였습니다. 한국에서 온 현대 무용수로 이번이 그의 첫 국제 무용갈라 무대였습니다. 그는 국내에서 여러 차례 주목받는 공연을 선보였고 세계적인 안무가의 눈에 띄어 이 특별한 무대에 초청받았습니다. 하지만 낯선 나라, 낯선 환경에서의 첫 국제 무대라는 부담감은 상당했습니다. 극장 로비를 지나 리허설 홀로 들어선 준호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넓은 공간에는 이미 여러 무용수들이 몸을 풀고 있었습니다. 각국의 의상과 스타일이 뒤섞인 그 광경은 마치 작은 유엔 총회 같았습니다. 준호는 조용히 구석 자리를 찾아 가방을 내려놓고 스트레칭을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리허설홀 반대편 문이 열리며 한 여성 무용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소피아였습니다. 그녀는 매우 독특한 분위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긴 검은 머리를 단정하게 묶었고 눈빛은 깊었지만 어딘가 경계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우아했지만 주변 사람들과의 거리를 의식적으로 유지하는 것 같았습니다. 준호는 무심코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소피아도 고개를 들어 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단 1초도 안 되는 짧은 순간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준호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 갑자기 이러지? 그는 당황해서 시선을 돌렸습니다. 소피아 역시 재빨리 고개를 돌리고 자신의 자리로 향했습니다. 리허설이 시작되었습니다. 총괄 안무가인 마리아 선생이 모두를 모았습니다. 여러분, 이번 갈라의 하이라이트는 국경을 넘어선 협업입니다.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무용수들이 만나 하나의 작품을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술의 힘입니다. 그녀는 파트너 배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준호와 소피아의 이름이 함께 불렸습니다. 준호와 소피아, 당신들이 메인 듀오입니다. 두 사람은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한 번도 함께 춤춰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메인 듀오가 될 수 있단 말인가? 하지만 마리아 선생은 확신에 찬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당신들의 에너지가 보여요. 한번 믿어보세요. 준호와 소피아는 어쩔 수 없이 무대 중앙으로 걸어갔습니다. 첫 연습이 시작되었습니다. 음악이 흐르고 두 사람은 정해진 동선대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먹했습니다. 말도 통하지 않았고 서로의 춤 스타일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준호가 팔을 들어 올리면 소피아는 자연스럽게 그 아래로 돌아 들어왔고 소피아가 뒤로 물러서면 준호는 정확한 타이밍에 그녀를 받쳐주었습니다. 리프트 장면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보통 여러 번의 연습이 필요한 고난도 동작입니다. 타이밍, 힘의 분배, 균형 감각 모두가 완벽해야 합니다. 준호는 긴장했습니다. 한 번도 안 맞춰봤는데 괜찮을까? 하지만 음악이 그 부분에 다다르자 몸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소피아를 들어 올렸고 그녀는 공중에서 완벽한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내려올 때도 흔들림 없이 부드럽게 착지했습니다. 리허설홀이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무용수들이 모두 멈춰서서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리아 선생은 입을 벌린 채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믿을 수가 없네요. 첫 연습인데 이렇게 완벽할 수가. 그녀의 조수가 속삭였습니다. 10년을 함께 춤춘 것 같아요. 준호와 소피아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설명할 수 없는 연결고리가 있었습니다.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몸으로는 완벽하게 소통했습니다. 무용의 언어로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습이 끝나자마자 소피아는 재빨리 자리를 정리하고 홀을 빠져나갔습니다. 준호가 잠깐만요 라고 불렀지만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당황스러웠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그는 소피아에게 말을 걸고 싶었지만 그녀는 마치 벽을 쌓은 것처럼 접근을 허락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나중에 준호는 다른 무용수에게서 소피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매우 폐쇄적인 무용단 출신이라고 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엄격한 훈련을 받았고 외부 세계와의 접촉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어려워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춤으로만 말해요. 그게 그녀가 배운 유일한 언어니까요. 준호는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무대 위에서는 완벽한 파트너였지만 무대 밖에서는 다가갈 수 없는 사람. 하지만 동시에 그는 느꼈습니다. 소피아의 눈빛 속에 숨겨진 외로움과 갈망을. 그녀도 누군가와 진정으로 연결되고 싶어 하지만 그 방법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연습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루 6시간씩 일주일 내내 같은 안무를 반복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두 사람의 호흡은 더욱 완벽해졌습니다. 준호는 소피아에게 말을 걸려고 노력했습니다. 오늘 컨디션 어때요? 점심은 드셨어요? 하지만 소피아는 짧게 고개만 끄덕이거나 한두 마디로만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매일 작은 제스처로 관심을 표현했습니다. 연습 중간에 물을 건네거나 힘든 장면이 끝나면 격려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소피아는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점점 그의 친절함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연습이 끝난 후 준호는 복도에서 소피아를 마주쳤습니다. 창밖으로는 하얀 눈이 펑펑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소피아는 창문에 기대어 눈보라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그녀 옆에 섰습니다. 눈이 정말 많이 오네요. 소피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름답죠. 그녀가 먼저 말을 건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준호는 기뻤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렇게 눈이 많이 오지 않아요. 저도 이런 자유로운 눈은 처음 봐요. 소피아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는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준호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그녀에게 자유라는 단어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조금 더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준호는 느꼈습니다. 이 만남이 단순한 공연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뭔가 더 큰 의미가 있을 거라는 것을. 갈라 공연을 일주일 앞둔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리허설이 한창이었고 모든 무용수들이 마지막 디테일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준호와 소피아도 메인 듀오의 클라이맥스 장면을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이 장면은 매우 격렬한 동작이 연속되는 부분으로 체력과 집중력이 모두 필요한 고난도 시퀀스였습니다. 음악이 빨라지고 두 사람은 점점 더 복잡한 동작을 이어갔습니다. 돌고 뛰고 들어올리고 내려놓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소피아의 얼굴이 갑자기 창백해졌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이 흔들렸고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소피아! 준호가 외쳤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소피아는 그대로 무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심한 근육 경련이었습니다. 그녀의 다리와 등이 경직되어 움직일 수 없었고 고통으로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소피아! 괜찮아요? 준호가 급히 달려가 그녀를 안았습니다. 리허설 홀이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스태프들이 달려왔고 마리아 선생이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제가 데려갈게요. 더 빨라요. 그는 소피아를 조심스럽게 안아들었습니다. 소피아는 고통 속에서도 작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아. 괜찮지 않아요. 병원 가야 해요.
준호는 소피아를 아는 채 극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거리를 달려 가까운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소피아는 그의 품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추위 때문인지 고통 때문인지 아니면 두려움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준호는 그녀를 더 꽉 안으며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곧 도착해요. 응급실에 도착해 의사의 진찰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습니다. 심한 근육 경련과 과로로 인한 일시적 증상이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몸이 한계에 도달한 거예요. 무리한 훈련을 계속하면 더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충분한 휴식이 필요해요. 그리고 준호에게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이 환자분 예전에도 제대로 된 치료를 못 받으신 것 같아요. 오래된 부상 흔적이 많네요. 준호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소피아가 얼마나 혹독한 환경에서 춤춰왔는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춤은 단순한 예술이 아니라 생존의 방식이었을 것입니다. 치료가 끝나고 소피아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준호는 그녀 옆 의자에 앉아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한참 후 소피아가 입을 열었습니다. 고마워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약했지만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벽이 무너진 것 같았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우린 파트너잖아요. 준호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소피아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파트너. 저는 그런 관계를 가져본 적이 없어요. 무슨 말이에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소피아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매우 폐쇄적인 무용학교에서 자랐어요. 그곳에서는 오직 춤만 가르쳤어요. 친구를 사귀는 것도 외부 세계를 보는 것도 허락되지 않았죠. 춤이 전부였어요. 준호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소피아는 계속했습니다. 그곳에서는 파트너십이 아니라 경쟁만 있었어요. 누가 더 잘하는지, 누가 메인 무대에 서는지. 서로를 믿는다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을 믿는 방법을 몰라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당신과 춤출 때는 달라요. 처음으로 안전하다고 느꼈어요. 준호는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소피아, 이제 그곳에 없잖아요. 여기는 자유로워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 춤출 수 있어요. 소피아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유요? 저는 자유가 뭔지 몰라요. 평생 정해진 루틴대로만 살았어요. 이번 갈라가 끝나면 다시 단체로 돌아가야 해요. 그럼 돌아가지 마세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소피아는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뭐라고요? 돌아가지 마세요. 당신이 정말 원하는 게 뭔가요? 진심으로 하고 싶은 게 뭐예요? 소피아는 잠시 망설이다가 작게 대답했습니다. 자유롭게 춤추고 싶어요. 누군가의 명령이 아니라 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춤을요. 그럼 그렇게 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준호의 말에 소피아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떻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방법을 찾을 거예요. 당신이 진짜 원하는 삶을 살 수 있게요. 준호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소피아는 그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네. 왜 저를 도와주려는 거예요? 저는 당신에게 아무것도 해준 게 없는데. 이유가 필요한가요? 준호가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은 특별한 사람이에요. 무대 위에서 당신과 함께 있을 때 저도 자유로워지는 느낌이에요. 그게 이유가 될 수 있을까요? 소피아는 처음으로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그녀의 얼굴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후 두 사람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소피아는 더 이상 벽을 쌓지 않았고 준호와 진솔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연습 시간 외에도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소피아는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춤에 대한 꿈을, 그리고 두려움을 털어놓았습니다. 준호도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삶 무용수가 되기 위해 겪었던 어려움, 가족과 떨어져 홀로 훈련했던 시간들. 두 사람은 다른 환경에서 자랐지만 춤에 대한 열정만큼은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열정이 두 사람을 더 가깝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둘은 극장 옥상에 올라가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얀 눈으로 덮인 도시는 동화 같았습니다. 아름답네요.
소피아가 말했습니다. 네, 정말이요. 준호가 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도시가 아니라 소피아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소피아가 그의 시선을 느끼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이번에는 처음처럼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소피아, 저는 말하지 마세요. 소피아가 그의 말을 막았습니다. 준호는 당황했습니다. 왜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두 사람은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준호는 소피아의 손을 잡았고 그녀는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었지만 두 사람은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 사람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행복이 오래 지속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갈라 공연이 끝나면 각자의 길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갈라가 끝나면 어떻게 되나요? 소피아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준호는 그녀를 더 꽉 안으며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의 방법을 찾을 거예요. 정말 가능할까요? 가능하게 만들 거예요. 준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각자의 방으로 돌아갔지만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마음속에는 기쁨과 두려움이 공존했습니다. 서로를 향한 마음은 분명했지만 앞길은 너무나 불확실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다짐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다고. 드디어 갈라 공연 당일이 밝았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오페라 극장은 이른 아침부터 관객들로 붐볐습니다. 세계 각국의 무용평론가들, 예술가들, 그리고 무용을 사랑하는 수많은 관객들이 이 역사적인 무대를 보기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극장 안팎은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했습니다. 무대 뒤 분장실에서는 무용수들이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거울 앞에 앉아 심호흡을 반복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오늘 최고의 무대를 보여주고 싶은 욕심과 이 공연이 끝나면 소피아와 헤어져야 한다는 불안감이 교차했습니다. 소피아가 준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새하얀 의상을 입고 있었는데 마치 눈의 여왕 같았습니다. 준비됐어요? 그녀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네. 당신은요? 소피아는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과 함께라면 괜찮아요. 준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소피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늘 우리 최고의 무대를 만들어요. 잊지 못할 무대를요. 소피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우리의 이야기를 모두에게 보여줘요. 두 사람은 손을 꽉 잡은 채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 눈빛 속에는 수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공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오프닝 무대가 끝나고 여러 솔로와 그룹 퍼포먼스가 이어졌습니다. 모두가 최고의 실력을 발휘했고 관객들의 박수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이라이트 듀오 무대 차례가 되었습니다. 준호와 소피아의 무대였습니다. 무대가 어두워졌습니다. 관객석도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무대를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하나의 조명이 무대 중앙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 준호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조용히 호흡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음악이 시작되었습니다. 피아노의 낮은 음이 극장을 채웠습니다. 준호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느리고 절제된 움직임이었지만 그 안에는 강렬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외로움, 갈망, 그리움. 그의 몸짓 하나하나가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음악이 전환되는 순간 무대 반대편에서 또 하나의 조명이 켜졌습니다. 소피아가 등장했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준호와는 대조적이었습니다. 유연하고 신비로웠습니다. 마치 바람처럼 물처럼 흘러갔습니다. 두 사람의 춤은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지만 동시에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무대 중앙에서 만났습니다. 처음 리허설에서 만났던 것처럼 조명 아래에서 서로를 마주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 이상 낯선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모든 것을 아는 사이였습니다. 그들의 손이 천천히 뻗어나가 서로를 만졌습니다. 음악이 고조되고 두 사람의 춤도 점점 격렬해졌습니다. 리프팅, 회전, 점프. 하지만 단순히 기술적인 완성도만이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 손끝, 몸의 움직임 하나하나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춤이 아니었습니다.
두 영혼의 대화였습니다. 관객들은 숨을 죽이고 무대를 지켜보았습니다. 많은 이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평론가들조차 매물을 멈추고 오직 무대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퍼포먼스를 넘어선 예술의 경지였습니다. 클라이맥스 장면이 다가왔습니다. 주노가 소피아를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소피아는 공중에서 팔을 활짝 펼쳤습니다. 마치 자유를 향해 날아오르는 새처럼. 그리고 천천히 내려오며 주노의 품에 안겼습니다. 두 사람은 그대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무대 위에서 수백 명의 관객 앞에서 그들은 오직 서로만을 보고 있었습니다. 음악의 마지막 음이 울리고 멈췄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폭발적인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관객들이 모두 일어서서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브라보! 환상적이야! 믿을 수 없어! 환호성이 극장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주노와 소피아는 손을 잡고 인사했습니다. 커튼콜이 여러 번 이어졌습니다. 관객들의 박수는 5분이 넘도록 계속되었습니다. 무대 뒤에서 지켜보던 다른 무용수들도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쳤습니다. 마리아 선생은 오늘 역사가 만들어졌어요라고 속삭였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무대 뒤는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주노와 소피아를 축하했습니다. 언론사들은 인터뷰를 요청했고 다른 극장들에서 초청 제안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정작 두 사람은 그 소란 속에서도 서로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축하 파티가 열렸지만 두 사람은 일찍 빠져나왔습니다. 극장 뒤편의 조용한 정원으로 갔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송이들이 두 사람을 감싸며 내렸습니다. 끝났네요. 소피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네, 끝났어요. 주노의 목소리에는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내일이면 저는 단체로 돌아가야 해요. 소피아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한국으로 돌아가고요. 주노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듣는 것은 달랐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주노, 소피아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을 만나서 행복했어요. 처음으로 진짜 제 자신이 될 수 있었어요. 소피아, 아직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방법을 찾을 수 있어요. 주노가 간절히 말했습니다. 어떻게요? 저는 계약이 있어요. 단체를 떠날 수 없어요. 주노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제가 돌아가서 방법을 찾을게요. 당신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무용단, 계약 문제를 해결할 방법, 뭐든 찾을게요. 시간이 걸리더라도요. 소피아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그렇게 해줄 거예요? 약속해요. 기다려주세요. 두 사람은 눈 내리는 정원에서 서로를 꽉 껴안았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일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있었지만 동시에 다시 만날 거라는 희망도 있었습니다. 연락해요. 매일이요. 주노가 말했습니다. 네, 매일 연락할게요. 소피아가 대답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공항에서의 작별은 짧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긴 포옹은 할 수 없었습니다. 단지 손을 잡고 눈빛으로 모든 것을 전했습니다. 다시 만나요. 네, 반드시요. 주노는 게이트로 들어갔고 소피아는 그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주노는 창밖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방법을 찾을 거야. 소피아를 다시 만날 거야. 그의 손에는 소피아가 준 작은 메모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러시아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과 춤출 수 있어서 행복했어요. 다시 만날 그날까지. 한국으로 돌아온 주노는 하루도 쉬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그는 여러 국제 무용기관에 연락했고 변호사와 상담했으며 다양한 무용단의 프로그램을 알아봤습니다. 목표는 하나였습니다. 소피아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 처음에는 막막했습니다. 소피아가 속한 단체는 매우 폐쇄적이었고 계약 조건도 까다로웠습니다. 하지만 주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밤낮으로 정보를 수집했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그의 열정에 감동한 몇몇 국제 무용협회 관계자들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한편 소피아는 다시 단체로 돌아갔지만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수동적으로 따르기만 하는 무용수가 아니었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의 경험, 주노와의 만남이 그녀를 변화시켰습니다.
그녀는 조금씩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기 시작했고 다른 무용수들과도 소통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매일 온라인으로 연락했습니다. 시차 때문에 힘들었지만 서로의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힘이 났습니다. 준호는 자신이 찾은 정보들을 소피아에게 공유했고 소피아는 단체 내부의 상황을 준호에게 전했습니다. 언어가 완벽하지 않아도 번역기를 사용해가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오늘 한 변호사를 만났어요. 당신의 계약을 검토할 수 있대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정말이요? 희망이 있는 건가요? 소피아의 목소리에 기대가 묻어났습니다. 아직 확실하진 않아요. 하지만 가능성은 있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줘요. 저는 기다릴 수 있어요. 당신을 믿으니까요. 몇 주가 지나고 드디어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유럽의 한 국제 무용 프로그램에서 소피아에게 장학생 자리를 제안한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재능 있는 무용수들에게 자유로운 활동 환경과 국제 무대 경험을 제공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기존 단체의 계약에서 벗어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는 점이었습니다. 준호는 흥분된 목소리로 소피아에게 전화했습니다. 소피아, 방법을 찾았어요. 그는 프로그램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소피아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습니다. 정말 제가 그 프로그램에 갈 수 있는 건가요? 네. 이미 당신을 추천했고 그들이 상트페테르부르크 갈라 영상을 보고 감탄했대요. 정식 제안서가 곧 도착할 거예요. 하지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소피아가 단체를 떠나겠다고 밝히자 큰 반발이 있었습니다. 단체 측에서는 계약 위반이라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소피아는 두려웠습니다. 평생을 그곳에서 보냈고 그곳밖의 세상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준호, 무서워요. 제가 잘못 선택하는 건 아닐까요? 소피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호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소피아, 당신이 원하는 게 뭔지 생각해봐요. 자유롭게 춤추고 싶다고 했잖아요. 이제 그 기회가 왔어요. 무섭더라도 용기를 내야 해요. 제가 곁에 있을게요. 소피아는 깊은 고민 끝에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공식적으로 단체를 떠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국제 무용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아 법적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과정은 험난했습니다. 수많은 서류 작업, 회의, 협상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소피아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준호가 매일 응원해줬고 그것이 힘이 되었습니다. 몇 달이 흐른 후 마침내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소피아는 자유의 몸이 되었고 유럽의 국제 무용 프로그램에 합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소피아는 준호에게 전화를 걸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해냈어요. 정말 해냈어요. 당신이 해낸 거예요, 소피아. 정말 자랑스러워요. 소피아가 프로그램에 합류한 후 준호는 직접 그녀를 만나러 갔습니다. 공항에서 다시 만난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꽉 껴안았습니다. 몇 달간의 그리움, 불안, 희망이 모두 그 포옹 속에 담겼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소피아가 울먹였습니다. 저도요. 매일 매 순간 보고 싶었어요. 준호는 소피아에게 정식으로 교제를 제안했습니다. 소피아, 우리 이제 진짜 시작해요. 서로를 위한 춤이 아니라 함께하는 춤을요. 소피아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함께해요. 이제 어디에 가든 함께해요. 두 사람은 같은 도시에서 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함께 연습했고 서로 다른 스타일을 배우며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갔습니다. 소피아는 준호의 한국적 감성을 배웠고 준호는 소피아의 러시아 발레 기법을 익혔습니다. 두 사람의 춤은 점점 더 깊이 있고 아름다워졌습니다. 국제 무용계에서도 두 사람의 이야기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사랑으로 만난 듀오, 국경을 넘은 춤이라는 제목으로 여러 매체에서 소개되었고 세계 각지의 극장에서 공연 초청이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무대에 섰고 그들의 춤은 언제나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준호와 소피아는 이제 국제 무용계에서 인정받는 커플 무용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파리, 런던, 뉴욕 등 세계 각지의 무대에 섰고 매번 기립박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이 함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해 겨울 두 사람은 특별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로 돌아가기로 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시작된 그곳, 처음 만났던 오페라 극장으로. 거기서 특별한 일을 하고 싶어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소피아는 그의 의도를 알아차리고 미소 지었습니다. 12월의 어느 날 두 사람은 다시 그 극장 앞에 섰습니다. 1년 전과 똑같이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극장은 여전히 아름다웠고 그때의 기억들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여기서 당신을 처음 봤죠? 준호가 말했습니다. 네, 여기서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소피아가 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극장 측의 허락을 받아 무대에 올라갔습니다. 비어있는 객석, 조용한 무대. 1년 전 그날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준호는 무대 중앙에 서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처음 함께 춤췄죠. 네, 그때는 서로가 누군지도 몰랐는데. 소피아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소피아, 준호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1년 전 이 무대에서 당신을 만난 건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어요. 당신과 함께한 모든 순간이 기적 같았어요. 소피아는 준호의 눈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저도요. 당신이 없었다면 저는 여전히 벽 안에 갇혀 있었을 거예요. 준호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소피아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준호는 한쪽 무릎을 꿇었습니다. 소피아, 당신과 평생 함께 춤추고 싶어요. 무대 위에서도 무대 밖에서도.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소피아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물론이에요. 준호는 일어나 소피아를 껴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눈 내리는 무대 위에서 서로를 꽉 안고 울었습니다.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후 두 사람은 약속대로 상트페테르부르크의 그 극장에서 작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마리아 선생과 갈라에서 함께했던 무용수들, 그리고 두 사람의 가족과 친구들이 참석했습니다. 극장의 무대를 배경으로 눈이 내리는 계단 아래에서 진행된 결혼식은 마치 동화 같았습니다. 준호는 소피아의 손을 잡고 서약했습니다. 소피아, 당신을 만나 제가 얼마나 변했는지 몰라요. 당신은 제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줬어요. 이제 어디에 가든 무슨 일이 있든 함께 가겠습니다. 평생 당신의 파트너로 남겠습니다. 소피아도 준호를 바라보며 서약했습니다. 준호, 당신은 제게 자유를 주었어요. 벽 밖의 세상을 보여줬고 사랑받는 게 어떤 건지 알려줬어요. 이제 저는 두렵지 않아요. 이 사람과 함께라면 어떤 무대도, 어떤 인생의 순간도 아름다울 테니까요. 평생 당신과 함께 춤추겠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후 두 사람은 특별 공연을 준비했습니다. 극장 무대에서 단 두 사람만의 듀오를 선보인 것입니다. 1년 전 갈라에서 췄던 그 곡을, 하지만 이번에는 더 깊은 의미를 담아 다시 춤췄습니다. 관객들은 또 한 번 눈물을 흘리며 그들의 무대를 지켜보았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준호와 소피아는 무대 위에 나란히 섰습니다. 손을 잡은 채 관객들에게 인사했습니다. 박수 소리가 극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여기서 시작했죠? 준호가 말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새로운 시작을 해요. 소피아가 답했습니다. 결혼 후 두 사람은 국제 무용 커플로서의 활동을 계속했습니다. 세계 곳곳을 여행하며 공연했고 함께 안무 작품도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춤은 언제나 특별했습니다. 기술적 완성도를 넘어 진정한 사랑과 신뢰가 담겨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어디를 가든 무슨 일을 하든 두 사람은 매년 겨울이 되면 꼭 상트페테르부르크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처음 만났던 그 극장으로. 그곳은 이제 두 사람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진 장소가 되었습니다. 사랑이 시작된 곳, 운명이 만들어진 곳. 어느 해 겨울, 두 사람은 다시 그 극장 무대에 섰습니다. 이번에는 공연이 아니라 그냥 두 사람만을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빈 무대, 꺼진 조명, 그리고 창밖으로 내리는 눈. 기억나요? 처음 여기서 만났을 때 준호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잊겠어요? 제 인생이 바뀐 순간인데. 소피아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때 당신을 보자마자 알았어요. 뭔가 다르다는 걸. 준호가 말을 이었습니다. 저도요.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마음은 통했어요. 소피아가 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무대 중앙으로 걸어갔습니다. 처음 그날 조명 아래에서 만났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조명 켜줄까요? 극장 관리인이 물었습니다.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하나의 스포트라이트가 무대 중앙을 비췄습니다. 1년 전 그날처럼, 아니 그보다 더 따뜻한 빛이었습니다. 준호와 소피아는 그 빛 아래 나란히 섰습니다. 우리의 첫 무대는 여기였고 준호가 말했습니다. 앞으로의 무대도 함께 만들 거예요. 소피아가 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음악 없이, 관객 없이, 오직 서로만을 위해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은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기술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서로를 향한 깊은 사랑과 신뢰 때문이었습니다. 1년 전에는 낯선 사이였던 두 사람이 이제는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다음 움직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파트너십이었습니다. 춤이 끝나고 두 사람은 서로를 꽉 껴안았습니다. 사랑해요, 소피아. 저도 사랑해요, 준호. 그들의 속삭임은 빈 극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창밖에서는 하얀 눈이 계속해서 내렸습니다. 마치 그들의 사랑을 축복하는 것처럼. 몇 년이 더 흘렀습니다. 준호와 소피아는 여전히 함께 무대에 섰고 그들의 춤은 더욱 깊이 있고 성숙해졌습니다. 이제 그들은 단순히 기술을 보여주는 무용수가 아니라 이야기를 전하는 예술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모든 공연에는 사랑과 희망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또한 젊은 무용수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의 경험을 나누며 춤이란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표현하는 것임을 알려주었습니다. 춤은 언어예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몸으로 전하는 거죠. 준호가 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춤은 진심에서 나와요. 소피아가 덧붙였습니다. 기술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이 무엇을 전하고 싶은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춤으로 들려주세요. 학생들은 두 사람의 이야기에 감동받았고 더 열심히 춤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준호와 소피아는 특별한 소식을 발표했습니다. 자신들의 이름을 딴 무용단을 창단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무용단은 국경, 언어, 문화의 장벽을 넘어 춤으로 소통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폐쇄적인 환경에서 자란 무용수들에게 자유로운 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사명으로 삼았습니다. 우리가 겪었던 어려움을 다른 사람들은 겪지 않았으면 해요. 소피아가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모든 무용수가 자유롭게 춤출 수 있는 세상, 그게 우리의 꿈이에요. 준호도 덧붙였습니다. 춤은 국경이 없어요. 사랑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그걸 증명하고 싶어요. 무용단은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온 무용수들이 모여들었고 그들은 함께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냈습니다. 각자의 배경과 스타일은 달랐지만 춤에 대한 열정만큼은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항상 준호와 소피아가 있었습니다. 10년이 흘렀습니다. 그해 겨울 준호와 소피아는 다시 상트페테르부르크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그들의 무용단과 함께였습니다. 그 극장에서 특별 공연을 하기로 한 것입니다. 공연 제목은 처음 그곳에서였습니다. 바로 그들의 이야기를 담은 작품이었습니다. 공연 당일 극장은 만석이었습니다. 10년 전 갈라를 함께했던 무용수들도 왔고 마리아 선생도 왔습니다. 그들은 모두 준호와 소피아의 성장을 지켜봐왔고 이제 그들이 이루어낸 것을 보며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무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첫 장면은 10년 전 그날을 재현한 것이었습니다. 낯선 두 사람이 조명 아래에서 처음 만나는 순간 관객들은 숨을 죽이고 무대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 어려움과 갈등, 그리고 극복과 사랑. 마지막 장면에서는 준호와 소피아가 직접 무대에 올랐습니다. 10년이 흘렀지만 그들의 춤은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아니, 더 아름다웠습니다. 세월이 쌓인 만큼 그들의 춤에는 더 깊은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음악이 끝나고 무대가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의 조명이 켜졌습니다. 무대 중앙 준호와 소피아가 손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10년 전 그날처럼. 하지만 이제 그들은 더 이상 낯선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인생을 함께한 동반자였습니다. 관객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그 박수는 10분이 넘도록 계속되었습니다. 준호와 소피아는 눈물을 흘리며 관객들에게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정말 먼 길을 왔네요. 준호가 속삭였습니다.
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더 많이 남았어요. 소피아가 답했습니다. 공연이 끝난 후 두 사람은 무대 위에 홀로 남았습니다. 빈 객석을 바라보며 지난 10년을 떠올렸습니다. 처음 만난 그날의 떨림, 서로를 알아가는 설렘, 헤어져야 했던 슬픔, 다시 만난 기쁨, 그리고 함께 만들어온 모든 순간들. 후회 없어요? 소피아가 물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단 한순간도요. 당신과 함께한 모든 순간이 완벽했어요. 저도요. 당신을 만난 게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어요. 소피아가 준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함께 갈 거죠? 준호가 물었습니다. 당연하죠. 우리는 파트너니까요. 무대 위에서도 무대 밖에서도 평생 함께해요. 소피아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꽉 껴안았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10년 전 그날처럼 하얀 눈송이들이 상트페테르부르크를 덮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준호와 소피아는 추위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서로의 온기로 충분히 따뜻했으니까요. 그렇게 러시아의 조명 아래 두 사람의 이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함께 춤추고 사랑하고 꿈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은 모든 장벽을 넘을 수 있다는 것을, 진심은 반드시 통한다는 것을. 마무리 멘트. 여러분, 준호와 소피아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들은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춤을 추고 있고 그들의 무용단은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한 번의 우연한 만남이 두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죠. 우리 인생에도 이런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만남, 운명적인 인연. 중요한 건 그 순간을 알아보고 용기를 내는 것입니다. 준호와 소피아처럼 말이죠.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작은 희망과 용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